안녕하세요. 2026년 6월 6일 태국 뉴스입니다. 도로 위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시민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용기를 보여준 외국 장교들의 훈훈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 컨퍼런스 세미나를 마치고 이동하던 태국 육군의 시사와 대령은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시사와 대령은 주저없이 사고 차량으로 뛰어갔고 함께 있던 인도와 베트남 등 우방국 장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차량 유리창을 직접 부수며 진입로를 확보한 끝에 내부에 갇혀있던 부상당한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이들은 구조 후에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 교통 정리와 통제를 도우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은 시사와 대령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태국 육군 역시 이번 수상이 태국 군인의 희생정신을 보여준 기감이라며 국제 무대에서 나라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양국 군인이 대치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우려를 낳은 가운데 태국 육군이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볼라 처탄이 남위안군의 청복 국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경수비 사단 장병들이 태국 측 방어선 내부에서 철조망 설치와 진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무장한 캄보디아 군인 20여 명이 다가와 호성을 지르며 작업을 방해한 겁니다. 태국 군 장병들은 교전 수칙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며 대화로 상황을 풀어나갔고 대치 2시간 반 만에 캄보디아 군이 자진 철수하면서 무력 충돌 없이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태국 측의 불상 건립과 철조망 설치에 대해 항해 서한을 보냈으나 태국 육군은 명백한 태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안보 조치이자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 측이 애국심을 자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집한 도발 영상에 휘말리지 말고 국경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정부와 군의 공식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무장 대치 도발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캄보디아군이 대전차 폭발물을 매설하는 현장이 포착돼 양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본라 차탄이 남위안군의 청복 국경지대인 745고지 인근에서 태국군 전차를 겨냥한 급조 대전차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 서한을 통해 폭발물의 출처나 매설 일시를 확인할 수 없고 캄보디아군 소유라는 증거도 없다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의 이러한 해명은 태국군이 공개한 결정적 증거 앞에 무력화됐습니다. 태국군의 최첨단 감시 카메라에 캄보디아 군인들이 직접 폭발물을 들고 와 땅에 묻는 범행 순간이 고스란히 촬영된 겁니다. 특히 영상 속 군인들의 복장과 장비를 분석한 결과 이리 캄보디아 제2군 산하 제21보병여단 부대원이라는 구체적인 소속까지 명확히 특정됐습니다. 태국군 장병들이 우리 측 방어선 내부에서 철조망을 치던 중 캄보디아군 20여 명이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방해한 도발 사건, 역시 이 폭발물 매설을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콕의 신차이나타운으로 불리는 후에이쾅 지역 일부 상점들이 태국 법정 화폐인 바타 대신 중국 위안화 결제만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들이 태국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중국 모바일 페이나 위안화만 받아 탈세를 저지르고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태국 정부가 엄정 대응 선언과 함께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누틴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태국 영토 내의 모든 경제 활동은 반드시 태국 법률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며 불법 행위자들을 매일 적발해 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상점들의 뒤를 봐주며 여당에 포착된 공무원들도 예의 없이 직위해제 조치한 뒤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누틴 총리는 민생을 침해하는 그 어떤 이권 카르텔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태국 법을 무시하는 외국인 불법 자본과 비리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 새해부터 태국 방콕의 모든 도시철도 노선을 하루 단돈 40팟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복지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지상철인 BTS와 지하철 MRT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묶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태국 재무부와 교통부는 내각회의에서 도시철도 시스템의 단일 소유권 경영 개혁안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파편화된 운영권 때문에 발생하던 시민들의 환승 불편과 중보 교금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방콕 핵심 4대 노선의 운영 권한을 태국 대중교통공사로 일원화하고 민간 사업자가 운임 수입을 직접 챙겨 환승 할인의 걸림돌이 됐던 기존의 계약 방식도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방침입니다. 태국 정부는 계약 구조 개편을 통해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1일 40밭 정액제를 완성하겠다며 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새해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중앙은행이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과도하게 챙겨온 불합리한 금융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운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도 고수해온 각종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위타이 태국중앙은행 총재는 예금 계좌와 체크카드 발급비, 송금 거래 수수료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출 관련 수수료 등 4대 분야 총 19개 항목의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내 모든 시중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된 기준에 맞춰 수수료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메우기 위해 다른 항목의 비용이나 대출 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하는 꼼수 인상 행위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중앙은행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 외상 결제 서비스 BNPL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 사고 결제는 나중에 하는 방식인 BNPL의 태국 내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80억 밭 규모까지 폭증했습니다. 문제는 모바일 화면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 이를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 오인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고금리 할부의 유혹에 빠져 충동구매를 일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재 30세 미만 저소득 저연령층의 연체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중앙은행은 소비 조장과 부실 채권 폭증을 막기 위해 이용자 최소 연령 제한과 최고금리 상한선 설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가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8%를 기록하며 깜짝 반등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지 금융권의 시선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티스코와 KKP 등 태국의 대표 금융기관들은 1분기 실적이 정부의 일시적 부양책에 따른 착시 효과일 뿐이라며 올해 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1%대 후반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금융권은 화려한 지표 뒤에 가려진 K자형 양극화와 대외 의존적 구조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짚고봤습니다.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늘었지만 실제로는 단순 조립과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해 1, 4분기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골목 상권과 소규모 공장들은 버티지 못해 폐업 공장 수가, 신설 공장 수를 초월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분쟁에 따른 고유가 파동과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쌍둥이 적자의 늪까지 겹치면서 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내년쯤 법정 상한선인 70%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태국 중앙은행 금융정책위원회는 하반기 소비자 물가가 5% 선까지 가파르게 치솟더라도 고사 직전에 놓인 서민들의 소비력을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현행 1% 수준에서 동결하며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동 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불똥이 태국 서민 경제를 강타하며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 상무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9% 상승하며 2달 연속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폭등이 주유소 기름값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끌어올린 탓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볶음밥과 국수, 솜땀 등 이른바 한글은 요리의 전국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약 20%가 이미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50밭 하던 식사를 60밭으로 10밭씩 인상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부 상점은 30밭짜리 음식을 40밭으로 무려 33% 넘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한 외식 물가가 일제히 오르면서 서민들의 밥상 위에 고스란히 충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국 상무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유지하면서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달 3%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최고 3.78%까지 치솟는 등 하반기 내내 3%대의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전역의 저수율이 바닥을 드러내며 심각한 가뭄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향후 수일간 전국에 거센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수자원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국 국가수자원국의 조사 결과 현재 전국 댐과 저수지의 유효 수량은 고작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대 곡창지대인 짜오프라야강 유역의 빠삭촌 나시댐은 저수율이 17%까지 떨어져 가뭄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다만해와 태국만 전역을 뒤덮은 강력한 우기 계절풍의 영향으로 이번 달 10일까지 전국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중부와 동부, 남부 서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4일간 누적 강수량이 200mm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긴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요 위험지역으로는 서부의 딱과 깐짜나부리, 동부의 짠타부리와 라용, 그리고 유명 휴양지인 뚜라세 꽃창섬 일대 등이 심각한 폭우 피해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국가수자원국은 태국이 현재 물 부족이라는 가뭄 위기와 단기 폭우로 인한 홍수 위험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재난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며 취약지역 주민들은 산사태와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도심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우 속을 달리던 운전자가 벼락에 맞고 쓰러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방콕 위퍼아디 랑식 도로의 고가교 위를 달리던 한 남성이 몸 한가운데로 떨어진 강력한 낙뢰를 맞고 도로 위로 크게 고꾸라졌습니다. 긴급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확인했을 당시 남성은 전신에 벼락을 맞아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특히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는 선명하게 타 들어가 있었고 머리카락까지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방콕 기상 당국은 주변에 가릴 곳이 없는 고가도로나 탁 트인 개활지는 낙뢰의 표적이 되기 가장 쉬운 위험한 환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오토바이 주행을 즉시 중단하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밑이나 안전한 실내로 대피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관광객으로 위장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소탕 작전에 나섰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오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살게 하지 않으며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는 강력한 산불 원칙을 내걸고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 우려가 있는 외국인 약 3만 명의 입국을 공항과 국경에서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등록만 해두고 실제 수업엔 가지 않으면서 불법 활동을 해온 일명 유령 학생 비자 소지자 660여 명의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추방했습니다. 이민국은 촌부리와 푸켓, 치앙마이 등 외국인 범죄 위험도가 높은 관광도시 내유흥가 등 주요 기지 190곳을 선정해 합동 기습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태국 당국은 국제 범죄 조직과 불법 자본이 태국 땅에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유력 정치인 가문의 성을 가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협박까지 일삼은 충격적인 로맨스 스캠 행각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명 시민단체를 찾아가 유력 정치인의 조카인 A씨에게 당한 사기 피해를 폭로하고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인 프리랜서 진행자 핌씨는 지난해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A씨에게 속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50만 밭을 투자하고 본인 명의의 스포츠카까지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동업자 공금을 개인 계좌로 챙긴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수십만 바씩을 가로챘고 차를 돌려달라는 요구의 차량을 분해해 암시장의 작물로 넘기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했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고소해봤자 내 성씨가 감옥에 갈 것 같냐라며 가문의 뒷배와 공권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조롱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유력 가문의 자손일수록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푸켓의 관문인 푸켓 국제공항이 출입국 심사대 통과를 미끼로 한 추가 요금 징수 의혹으로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항 온라인 후기에는 일반 출입국 심사대를 고의로 절반도 열지 않아 줄을 길게 밀리게 해놓고 인당 300밭을 내면 승무원 전용 패스트 트랙으로 곧장 안내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불법 호객 행위는 공항 내부에 입점한 대형 민간 기업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 직원들은 대기줄에 선 외국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외교관 전용 채널 등으로 들여보내는 대담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항 내 할랄 음식점 부족과 화장실 시설 미비,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차별 대우를 했다는 폭로까지 더해져 공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항 측의 조직적 방조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푸켓 공항 당국은 수수료를 받는 급행 정책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민간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